자,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입니다.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먼저 조선과 방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선부터 볼게요. 조선 최근에 너무 지지분인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시세와 함께 어제 좀 눈에 띄는 흐름 보여줬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네. 경기 부양책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철광석이 올라가니까 후판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그리고 중국에서 조선사 1, 2위 기업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반등을 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국 쪽에서 수주 물량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이 고부가 선박 쪽에 대한 모멘텀이거든요. 아까 전에도 화면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암모니아선을 수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고부가 선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 쪽에서 원래 물량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물량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고부가 선박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 9월 달에 한번 하락이 나왔어요. 9월 초에. 네. 근데 그 자리를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리스크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업황이 굉장히 좋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9월 초에 그 저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이 중국 쪽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주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만 우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조선주들이 가장 좋은 이유는 어쨌든 이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전에 화면에도 잠깐 나오던데 국제해사기구라고 하죠. IMO 쪽에서 이제 노후 선박을 계속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라라는 압박 아닌 압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엔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엔진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엔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조선사보다는 엔진주들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사들 최근에 이제 그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부양책 발표되고 나서 말씀 주셨듯이 철광석 가격 튀니까 수익성 크게 늘지 않을 거다였잖아요. 그 잇따른 중국 부양책 발표로 인한 조선주들의 흐름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죠. 좀 부담이 돼요. 이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화학주들이나 뭐 네. 철강 조선주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사실 새롭게 나온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사도 있지만 정부에서 많이 도와준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와 비교를 하는 것은 좀 웃기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중국 쪽보다는 기술력에서 좀 압도적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의 격차를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고 그 부분들이 중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부담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네.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엔진주가 사실 최근에 탄력이 더 좋았잖아요. 생산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 중국보다 뛰어나다는 건데 그럼 엔진주가 좀 더 유리한가요? 지금 자리에서의 투자한다면요? 네, 이게 약간 성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굳이 꼽아보자면 저는 엔진주가 좀 더 좋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제해사기구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엔진을 바꾸라는 이야기이기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엔진이 과거에는 우리가 벙커슈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LNG라든지 그리고 암모니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가 필요한데 거기서 엔진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게 뭐 한화 엔진 같은 기업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조선주는 원래 좀 느려요. 원래 느리기 때문에 조선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9월달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우상향을 한번 노려보시고 좀 그래도 나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종목을 공략해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엔진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전략 들어봤고 방산은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방산 다시 튀던데 어떤 관점이세요? 저는 방산은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네. 제가 하반기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섹터가 방산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방산이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아침에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네. 트럼프가 이제 해리스를 많이 앞선다라는 내용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방산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국방 예산 자체가 우리나라도 늘어나겠지만 다른 나라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국방비를 25%를 증액했다 그러더라고요. 러시아가 국방비를 증액한다라고 한다면 나토도 증액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중동 쪽 같은 경우도 그 GDP 대비 4% 정도로 국방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동유럽보다도 더 많이 비용이 책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부각될 만한 모멘텀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LIG 넥선이라든지 현대 로템 같은 기업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씀 주셨고 그럼 오늘의 토픽은 방산일까요? 조선입니다. 조선이에요. 아까 한화 엔진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 한화 엔진이 어쨌든 중국에서 지금 컨테이너선을 싹쓸이 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피해를 받지 않나 우리나라가 많이 밀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이게 조선 업체들에는 살짝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수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크게 타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컨테이너선을 만들 때 엔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중 연료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전 세계에서 몇 기업이 없는데 우리나라 한화 엔진이 이중 연료 엔진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법이 좀 다르겠죠.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벙커 CU를 써도 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써야 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중연료라는 것은 뭐 연안에 들어갔을 때는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요. 연료로 바꾸고 뭐 연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또 벙커 CU를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세계 2위권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엔진은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19,000원, 13,000원 목표가와 손절가 챙겨가시면 되겠고 아쉬워서 그럼 방산 토픽 하나만 딱 말씀 주신다면요. 방산은 제가 뭐 LIG 넥선 아까 현대 로템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제 가격은 지금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한번 틀어주세요. 그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레이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적외선 센서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LIG 넥선과 한화 시스템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최근에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기업들도 북한과의 이런 갈등 관계가 좀 생기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향후 성장성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 성장성과 뭐 탄력도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i3 시스템 같은 경우 중소형주로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산 i3 시스템까지 답변 받아봤고요. 자, 어제장에서 강했던 곡물 사료 관련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그 곡물 관련해서 수출항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서 곡물 가격 비상이다. 어제 관련주들 날아갔잖아요. 좀 시세 연속성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또 이제 2022년도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당시에도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는 한 달 정도 주가의 변동성이 이어졌고요. 한 달 정도 이어진 이후에는 지금까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밀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살펴보니까 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2022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투자 관점으로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제 변동성이 많이 나온 뭐 한일 사료라든지 네. 고려산업 같은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예. 봐주신 거고 본다 해도 어느 정도 시세가 좀 크게 나는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은 괜찮다라는 네. 관점이신 거고 그래서 어제 이 소식 보고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또 영향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궁금했거든요. 어떤 시각이세요? 없을 겁니다. 없을 거다. 예, 이게 그러니까 큰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뭐 더 확전이 된다든지 흑해 곡물 쪽에 대한 항로를 뭐 러시아에서 점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전혀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필수 소비재로 많이 분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필수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경기 부양책 소식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 쪽의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중국 쪽에서 조정을 이제 계속해서 받는 과정에서 소비재 쪽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좀 눌린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은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 외에도 의류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부담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오늘은 좀 밀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조정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우상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곡물 사료 관련주는 그럼 지금 자리 탑픽은 없겠네요. 네, 굳이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일 사료 정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어제 뭐 시간을 다닐까 해서 또 비만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테마성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비만 당뇨 쪽은 일단 오늘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예. 거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확장해 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 쪽으로 집중을 해본다면 어제 양자암호 관련해서 네. KCS 뭐 이런 종목이 강하더라고요. 양자암호 쪽은 어떤 시각이세요? 그것도 일단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테마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힘들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뭐 비만 당뇨 말씀드리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또 잘 나오고 있는 게 보톡스나 필러 쪽입니다. 휴젤. 그래서 휴젤, 뭐 네.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 주가 변동성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상륙이 되면서 관련돼서 이제 비만 당뇨 쪽이 움직임을 많이 보였지만 해외에서는 또 오젬픽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요 주사를 맞고 살이 빠지면 얼굴이 처진다든지 움푹 패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뭐 필러라든지 보톡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톡신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하는데 보톡스 쪽이고요. 또 필러 쪽이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화장품 관련주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확장됐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비만 당뇨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뭐 보툴리늄 톡신 쪽이나 필러 네. 쪽 같은 경우도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이야기 해주셨네요. 오늘장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반도체 오늘 빠지긴 하겠죠. 그죠.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반도체가 반등은 나올 거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 관점에서 항상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연중 고점을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파크 시스템즈나 뭐 KC텍 같은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기업들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노려보셔도 좋겠지만 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직전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크게 밀릴 가능성도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조정받으면 지수가 밀릴 거예요. 근데 지수 자체도 저는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 기준으로 천천히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 비중을 줄일 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차분히 우상향을 좀 노려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장 흔들리면 기회의 장. 그럼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흔들린다면 둘 중에 픽은 하이닉스겠죠. 둘 중에 하나 고르면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종목군들도 좋거든요. 전 제약 바이오를 가장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가장 좋은 걸 매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SK 하이닉스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